지하철 역사와 역사가 있으면 GTX가 이렇게 가서 여기 역사에 잠깐 정차하잖아요. 그리고 떠나는 시간. 여기 정차하잖아요. 여기 떠나는 시간. 실질적으로 역사에 정차해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문을 닫고 이렇게 출발하는 시간 요거를 나누는 거야.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GTX 광화문역 생길까요? 광화문 광장의 미래상과 GTX A 노선과 광화문 광장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철도 노선 인프라 얘기를 한번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GTX A 노선과 광화문 광장이 지금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GTX 광화문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사실 네이버 카페 운정부동산 꼬버개기 카페 회원분께서 서울가자고님이시죠? 서울가자고님께서 한번 팩트체크로 한번 의뢰를 하신 내용이에요. GTX 광화문역 팩트체크 가능할까요? 라는 이런 제목을 보고 제가 여기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들을 한번 취합해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운정부동산 뽀개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철도 인프라라든지 운정 신도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서부권 부동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카페에 오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순서입니다. 서울시 2021년 예산안에 GTX 광화문역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뉴스 기사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광화문 광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박원순 시장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취지 및 GTX 광화문역, GTX 광화문 광장역 신설 추진 사항,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GTX 광화문역 예산안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고요. 서울시가 재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광장은 서울 시민만의 광장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 온 국민의 광장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뉴스 기사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이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의 광화문 역사 예산을 반영했다며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광화문 역사에 대한 떡밥이 다시 한번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에 시에 제출하면서 GTX A 노선 광화문 역사 예산을 반영했다는 부분이 뉴스 기사에 나오면서 지금 GTX 광화문 역사에 대한 추진 의지를, 서울시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이죠. 광화문으로 사진으로 보는 이 광화문의 변천사인데요. 광화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고요. 조선한조 전국인 경복궁의 정문이었죠. 서울의 역사, 조선의 역사가 함축된 곳입니다. 정치, 행정, 모든 면에서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지대하다. 프랑스로 따지면 개선문 같은 역할, 그런 상징적인, 물론 뜻은 다 다릅니다. 광화문과 개선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뜻은 다를지 몰라도 그런 상징성은 비슷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가 세워지고 말뚝까지 박았다고 하죠. 이 광화문 광장에 조선의 전기를 뺏는다고 해서 말뚝까지 박았던 걸로 확인이 됐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던 일화도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아예 폭발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입니다.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아주 그냥 뜯어 고쳐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폭파시켰어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이 자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수송을 해서 이전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비용도 자신들이 되겠다. 근데 그냥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걸 폭파시켜버린 거죠. 이런 일례가 있었다. 요 정도로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산 증인이고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광화문 광장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언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오명까지 있다는 이런 오명도 지금 씌우고 있지만,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쪽 서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느냐 가운데로 하느냐 이런 거를 여론조사도 하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중앙광장으로 이렇게 처음에 했었죠. 초반에는 이게 되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세종로 중앙폭 34m, 길이 550m의 광장을 조성했고요. 왕복 16차로, 10차로로 줄여버렸고요. 사업비는 이 정도 됐고 2009년 정도 이때 이제 오픈을 했어요. 광장 행사를 2009년 8월 1일 날 이렇게 개장 행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요때 사람들이 이 광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었나,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자, 이랬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을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구조화 사업에 이제 씨앗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언급을 하죠.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남북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항상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그리고 GTX A노선 역사 신설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거를 희망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는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반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이 왕복 16차로에서 10차로로 줄어든 이 차로를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더 줄여서 이제는 10차로가 6차로로 줄어들고 광장이 지금보다 3.7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세종대왕 동상은 정부 서울청사 앞으로 옮긴다는 계획이에요. 광장 바닥에는 촛불 집회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원형 문양이 적용이 되고요.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의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연결한다. 광화문에서부터 시청, 을지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걸을 수 있는 지하광장이 조성된다. 자, 이것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거의 유산과도 같은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고, 특히나 요 현판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요 현판이 광화문 광장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아마 그 현판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현판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신분당선 서북권 연장.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두 가지 지금 핵심 그 남북 균형 발전의 테마는 신분당선 서북권 연장과 그리고 지금 GTX 광화문역 역사 신설이었는데, 지금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 승인이 20년 11월 달에 나왔죠. 그래서 요 10개 그리고 조건부 승인으로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요게 국토부 승인이 나왔어요. 근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이게 빠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GTX 광화문 역사는 서울시에서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여기 서부선이죠.
서부선이 이게 고양 창릉 신도시로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 세전역이었나요? 고양선과 연결되는 이런 연계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에 당선작이 발표가 됐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당선작입니다. 명칭은 딥서피스고요. 광화문 광장이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해요. 요 서쪽 방향으로 해서 3.7배 넓어지는 이런 대형 광장이 조성되고, 차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차선에서 5차선이었나요? 6차선이었나요? 줄어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하나의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재구조화 사업을 아예 지금 공사까지 이제 착공까지 해가지고 펜스도 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예 그냥 그 이론상으로 지금 갑론을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순신 장군 동상 위치와 세종대왕 동상 위치가 이렇게 좀 변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광장을 조성하게 되고, 요 앞에 해태상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의정부터, 이렇게 의정부터도 만들고, 월대라고 해서 월대까지 이렇게 다시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이 앞에 월대. 그러면 요 월대를 잘 모르시잖아요. 항상 월대가 문제가 되는데, 월대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이 있었을 때, 조선 이렇게 광화문 경복궁 이 입구잖아요. 그 정문 입구 광화문 이 문 앞에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광장,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아련하거나 왕에게 무슨 뭐 읍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거를 월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월대가 그 일제시대 때 없어졌는데 요거를 다시 복구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역사를 다시 부활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런 월대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교통체증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문화광장의 크기는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미래상인데요. 이거 어떠신가요? 이렇게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이용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행자 그 아까 넓어진 이런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뭐 겨울 이거는 2등작인데요. 2등 당선작인데 겨울에는 이렇게 광장에서 편하게 이렇게 거닐 수 있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광장을 조성해 준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징성이죠. 지하화합니다. 지하화해서 이제 지하로도 GTX 역사도 들어서게 되고, 지하에 모든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굉장히 긴 거리에 이거 동대문 역사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런 지하 광장까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유산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하 공간은 GTX와 연계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광화문 광장 지하 공간을 이렇게 다 뚫어 놓는다 이거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넣어 놓고, 지하 광장에 물론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서겠죠.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무려 GTX 역사에서부터 시청역까지 350m들을 지하도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해가지고 뭐 동대문역까지도 막 연결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하를 다 복합화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지하도 멋들어지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대형 문화공간과 상업시설을 구상할 예정이고, 광화문 복합역이라는 게 이게 바로 GTX 역사 예정지라는 거죠. GTX 광화문 복합 역사를 해서 GTX 역사도 여기 쓰고, 지하철 5호선, 2호선, 뭐 1호선까지 뭐 다양한 이렇게 철도 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종합적인 랜드마크로 이렇게 키워내겠다,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산이고, 지금 현 시장 대행 체제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이기 때문에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정신도시 주민분들이나 동탄신도시 주민분들, GTX A 노선을 지금 예정 역사에 있으신 분들은 광화문 역사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실지 안 생기는 걸 좋아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광화문 역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계속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GTX 광화문 역사 서울시 추진 타당성 조사는 이건 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GTX-A 광화문 복합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시, 이건 지금 서울시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나는 원한다, GTX 광화문 역사를 원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고요.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게 진행이 될지도 지금은 미지수긴 합니다. 도심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한양도성을 보행중심 공간, 활력 있는 역사도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영사 신설을 추진하고요. 비용은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사업 목적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 중심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이나 역사도심의 접근성을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복궁 등 역사 자원과 북촌, 서촌, 재생지역 등 매력적인 도시 공간이 모여있는 곳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업 시행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분당선의 노선을 대심도를 공유하는 걸로 이런 것도 지금 추진했는데 이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이 약간은 지금 틀어지는 분위기인데 서울시가 두 번째로 지금 이 GTX 광화문 역사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대행체제에서도 지금 현재 강력하게 재추진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착공을 시작한 상태고 GTX A노선의 광화문 역사를 만드는 거에 예산안에 반영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비는 비공개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쟁점을 봐야죠. GTX 광화문 역사의 쟁점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복합령 구상안은 요 파란 거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인데 이거는 조금 아직은 요원해 보입니다. 좀 더 시기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이 이제 GTX A 역사잖아요.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여기 광화문 복합역을 생기게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5호선과 시청역 다 아주 이러면은 환승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서울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 기능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 여기 광화문 복합역과 서울역이 굉장히 거리가 짧잖아요. 요 보기만 해도 지금 짧죠. 요게 완행열차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완행이라는 거는 이제 서서히 흘러가는 그런 열차인데 GTX는 말 그대로 표정 속도가 적어도 90에서 100km는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표정 속도를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표정 속도라는 거는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지하철 역사와 역사가 있으면 GTX가 이렇게 가서 여기 역사에 잠깐 정차하잖아요. 그리고 떠나는 시간. 여기 이제 정차하잖아요. 여기 떠나는 시간. 실질적으로 역사에 정차해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문을 닫고 이렇게 출발하는 시간 요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표정 속도가 실질적인 그 열차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 구간이 짧게 되면 표정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산이고 지금 현재 대행체제에서도 광화문역을 신설하는 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금 고군분투 중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일정 금액 100억인가요? 500억인가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중투심이라고 하는데 500억 이상이 아니면 100억 이상이에요. 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이런 민간 투자 사업 이런 철도 노선은 이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구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GTX 광화문 역사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초반에는 반대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무슨 소리냐, 광화문 역사는 우리는 예정이 없는 거다. SG 레일과 민자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예정 역사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초반엔 반대했다가 서울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정말 너네들이 필요하다면 너네가 전액 부담해라. 그게 언론 보도상 약 3천억 원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너희가 다 부담하면 서울시가 부담하면 우리가 그냥 뭐 그래 한번 검토해 본다. 추진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2021년 예산안을 반영하는 걸로 보이고요. 서울시의 예산 부담안 반영 여부에 따라 역사 신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GTX 광화문 복합역이 생기게 되면 지금 이쪽에 그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지금 또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혜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광화문 복합역이 생기는 거를 동탄 신도시 주민분들도 그렇고 은정 신도시 주민분들도 그렇고 여기 A노선 분들은 그렇게 싫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광화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좋은가 나쁜가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서울시가 철저히 구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GTX 광화문 역사의 서울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왜 갑자기 수도권 급행철도 복합역 광화문역이 지하에 들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대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GTX A노선 광화문 역사 설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논의 이전인 2014년 국토부의 노선 기본계획 당시부터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광화문 광장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광화문 광장 사업으로 인해 갑자기 제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변하는 거고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GTX A 노선의 이용률 제고 및 신분당선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광화문 복합역사 설치를 국토부에 4차례나 요청했다. 광화문 복합역사 설치 위치는 광화문 광장 지하가 아니라 1, 2, 5호선 환승 여건을 고려하여 세종대로 사거리 남측으로 검토 중이다. 요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쪽에 광화문 광장이 이쪽이잖아요. 광화문 광장의 이쪽에다가 지금 복합역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좀 아래로 내려와서 환승 기능을 다 더한 1호선, 2호선, 5호선까지 환승 기능을 다 더한 요쪽에다가 설치하겠다. 요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는요. 그래서 남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2017년부터 한양 도선내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심의 교통량을 2017년 대비 2020년 10%, 30%까지 줄여 보행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할 계획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도심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GTX-A 광화문 복합역사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한 몇 가지 많은데 한 5가지 정도로 시민단체가 요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유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일단은 먼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광장에 대한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너무 중구난방이다 이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심 내 차량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또한 광화문은 역사 도심의 중심이며 상징적인 공간이기에 광화문의 중심성과 상징성, 역사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광화문 GTX 역사 신설은 오히려 광역교통 대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재정 부담 문제와 건설 비용이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심 개발 밀도 관리와 부동산의 투기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 지역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 자, 세운상가 없어졌잖아요. 이 청계천이 개발되고 막 이러면서 세운상가도 없어지면서 이 지역민들하고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하화하면은 이쪽에 있는 상업시설을 지금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가 세입자에 대한 영업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시민단체의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엄청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과도한 서울 중심부 개발로 역사 문화자원의 훼손과 옛 도시의 파괴로 특성과 매력을 잃는다. 광화문의 그런 자원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과 점진적 정비를 통해서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이 광화문 역사가 신설되느냐 마느냐는 지금 시민단체와의 또 협력이 필요해요. 지금 시민단체와도 토론을 무려 5차, 6차 이렇게 토론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강력히 원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GTX 광화문 역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시민단체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돈은 너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자체 비용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GTX 광화문역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서울시의 의지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뽀TV 영상은 계속되고요. 운뽀카페
카페네이버.com, UBUPPO로 이쪽으로 오시면 다양한 소통 가능하고요. 카페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되시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